그날 우리 집에 이상한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우체부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거 주소가 맞나 모르겠네요. 창고 정리하다 나온 건데 하며 먼지 낀 원통형 통을 내밀었죠. 낡은 필름 통이었어요. 겉면에 희미하게 적힌 발신인 이름. 서민재.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 태준이 거실에서 물었어요. 여보,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 이름은 5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제 첫사랑이자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1974년 가을이었어요. 당시 저는 25살 시립무용단에서 막 주역을 맡기 시작한 무용수였죠.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던 저는 늘 무대 위에서 빛났어요. 그해 가을 무용단 공연 포스터 촬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서민재였죠.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던 민재는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움직임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마치 바람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제게 현상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은 제가 본 제 모습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이게 제가 본 당신이에요. 민재가 말했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민재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제 연습 모습, 공연 후 지친 표정, 카페에서 웃는 순간까지 모든 걸 필름에 담았죠. 언젠가 이 필름들로 당신만의 사진집을 만들어 줄게요. 그가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197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민재는 사진 장비를 챙겨 스튜디오로 간다고 했어요. 중요한 필름 작업이 있어. 끝나면 바로 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재는 그날 밤 사라졌어요. 아무런 흔적도 단서도 없이.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의 스튜디오는 텅 비어 있었고 카메라와 필름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전화벨 소리에 뛰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 바로 오태준이었어요. 민재의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이었던 태준은 저를 위로했어요. 희선 씨, 민재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민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서서히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1978년 저는 태준과 결혼했어요. 태준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민재를 대신할 순 없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했죠. 우리는 조용히 살았어요. 태준은 사진관을 운영했고 저는 무용 강사가 됐어요. 하지만 가끔 태준의 눈빛 속에서 묘한 죄책감 같은 걸 느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물으면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민재 생각이 났어. 50년이 흘렀어요. 저는 올해 70이 됐고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가끔 기억이 뒤섞이고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요. 그런 제게 50년 전 필름통이 도착한 거예요. 태준이 제 손에서 통을 조심스럽게 빼앗았어요. 이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건 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몰래 필름통을 열었어요. 안에는 현상되지 않은 필름 롤 6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희선에게.
이 필름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민재. 제 손이 다시 떨렸어요. 이 필름엔 대체 뭐가 담긴 걸까요? 왜 50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걸까요? 그리고 민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필름을 현상해야 한다고. 태주는 반대했어요. 여보, 그냥 두는 게 나아. 50년 전 일은 이제.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당신도 궁금하지 않아요? 민재가 왜 사라졌는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저는 태준의 말을 자르고 필름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동네 사진관에 가볼게요. 하지만 요즘 사진관들은 필름 현상을 거의 안 해요. 세 곳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오래된 사진관 하나를 찾았죠. 주인 아저씨는 칠순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거 참 오래된 필름이네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이틀을 기다렸어요. 그 이틀이 50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사진 나왔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직접 오셔서 보세요. 제가 설명하기가. 저는 뛰어가다시피 사진관으로 갔어요. 주인 아저씨는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진 속 사람들. 혹시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 무용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제 모습이었어요. 25의 젊은 제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두 번째 사진. 카페에서 웃고 있는 저와 민재. 행복했던 그 시절이 생생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아름다운 추억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저 민재 그리고 태준. 1974년 12월 24일 어느 창고 같은 곳. 민재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태준이 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하지 못해요. 전혀.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1974.12 24 그날의 진실. 자동 타이머 촬영. 저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태주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그의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그건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민재가 쓰러져 있어요? 왜 제가 거기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태주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민재가 사라진 게 아니야. 뭐라고요? 민재는 내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민재를 죽였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민재의 스튜디오에 갔어. 당신과 민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난 질투가 났어. 민재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어. 재능도 성공도 그리고 당신까지.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말다툼이 시작됐고 민재가 먼저 손을 들었어. 우린 싸웠고 민재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 그래서 의식이 없었어. 난 겁이 나서 그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어. 저는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 사진은요? 제가 왜 거기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그날 밤 스튜디오에 왔어. 민재가 전화했나 봐. 당신은 쓰러진 민재를 받고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어. 그럼 민재는요? 정말 죽은 거예요?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 내가 도망친 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며칠 후 스튜디오에 다시 갔어. 경찰이 오기 전에 흔적을 지우려고. 근데 민재의 시체가 없었어. 피도 아무것도.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민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50년 동안 난 매일 그 생각을 했어. 민재가 살아서 돌아올까봐, 아니면 정말 죽었을까봐.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속에서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착시일까요? 아니면 그는 정말 살아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 민재가 나타났어요. 희선아, 나 여기 있어. 찾아줘. 깨어나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알아야 했어요. 민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왜 그 필름이 이제야 도착했는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목소리. 희선아, 나 여기 있어. 해안가 요양원. 처음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치매 때문에 과거가 뒤섞이는 거라고. 하지만 꿈은 매일 반복됐어요. 점점 더 생생해졌죠. 태주는 제 상태를 걱정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 약을 바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진짜 메시지는 아닐까? 저는 인터넷으로 근처 요양원을 검색했어요. 해안가에 있는 요양원. 딱 한 곳이 나왔어요. 해솔 요양원 차로 40분 거리. 저는 태준 몰래 그곳에 갔어요. 요양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프런트에서 물었어요. 어르신, 방문하실 분이 계세요? 아,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50년 전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고?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나중에 저도 여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분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복도 끝, 창가에 앉은 노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 찍어야 하는데, 빛이 좋은데.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사진? 저는 조심스럽게 노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눈빛은 흐릿했지만 이 사람은 제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이 제 얼굴을 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아, 저분은 김철수 어르신이에요. 15년 전부터 여기 계세요. 심한 치매로 가족도 기억 못하세요. 철수? 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임시로 붙인 이름이에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됐대요.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처음이에요. 철수 어르신이 이름을 부르는 건.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재, 정말 당신이에요? 하지만 노인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다고요? 2009년부터요. 처음엔 일반 병원에 계셨는데 가족이 안 나타나서 여기로 오셨대요. 2009년. 35년 동안 민재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이분 물건이나 기록 같은 게 남아 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에 보관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간호사가 작은 박스를 가져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발견됐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래요. 박스를 열었어요. 낡은 가죽 지갑, 부서진 손목시계,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 한 대.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민재의 카메라예요. 제가 선물했던 그 카메라. 카메라 뒷면에 새겨진 글씨. To MINJA, Catch the Light, HESUN. 틀림없어요. 이 사람은 서민재예요. 하지만 왜 다른 이름으로 살았을까요? 왜 15년 동안 요양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35년 동안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민재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재 나야. 희선이. 기억 안 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제 눈을 봤어요. 아내. 그가 말했어요. 지켜 주려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켜주려고?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날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민재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함께 있었죠.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재가 다시 속삭였어요. 일기. 찾아봐. 진실. 집에 돌아왔을 때 태주는 화가 나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민재를 찾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해솔 요양원에 있어요. 15년째. 치매로.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살아 있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당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민재를 죽이지 않았어요. 민재는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몰랐어. 진짜로. 그날 이후로 민재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저는 태준 곁에 앉았어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기를 찾아보라고. 무슨 뜻일까요? 태준이 생각에 잠겼어요. 일기. 민재는 항상 일기를 썼어. 사진 작업 노트 같은 거.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아마 창고에. 우리는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우리는 오래된 트렁크 하나를 찾았어요. 열쇠가 없어서 태준이 도구로 자물쇠를 부쉈어요. 안에는 민재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사진들, 렌즈들, 그리고 가죽 표지의 일기장. 제 손이 떨리며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74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나는 운명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강희선.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기는 우리의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12월로 넘어갔어요. 12월 15일. 오늘 희선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예스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다. 12월 20일. 태준이 이상하다. 요즘 나를 피한다. 무슨 일일까?
12월 23일. 태준과 심하게 싸웠다. 그가 희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는 화가 났다. 우정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건가? 12월 24일. 오늘 밤 태준이 스튜디오로 온다고 했다.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글씨체가 흔들렸어요. 오후 11시. 태준과 싸웠다. 그가 나를 밀쳤고 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머리가 깨졌다. 피가 많이 난다. 희선이 왔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게 낫다. 태주는 이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희선은 나를 잊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걸 사진으로 남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나를 위해. 저는 울먹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2월 25일. 병원을 빠져나왔다. 머리 부상은 심각하다. 기억이 가끔 끊긴다. 내 존재를 지워야 한다. 희선을 위해, 태준을 위해. 하지만 사진들은 남긴다. 진실의 증거로. 마지막 페이지. 2009년 여름. 나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다만 한 여자의 얼굴만 계속 떠오른다. 그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일기장이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태준을 봤어요.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모두 내 잘못. 저는 태준의 어깨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민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필름은 누가, 왜 지금 보낸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우체국을 찾아갔어요. 필름을 배달했던 그 우체부를 만나야 했어요. 우체국 직원에게 물었어요. 며칠 전 오래된 필름통을 배달한 분 계시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김 주사님 말씀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50대 남자 우체부가 나왔어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저희 집에 배달하신 필름 통 말인데요. 우체부가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요. 창고 정리하다가 나온 거였어요. 그게 누가 맡긴 건가요? 우체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소포는 배달 불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누군가 계속 보관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50년 동안 매달 보관료가 입금됐어요. 자동 이체로. 근데 최근에 그 계좌가 해지되면서 마지막 지시가 실행된 거죠. 마지막 지시요? 우체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좌 해지 시 즉시 배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 계좌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신원 미상이래요. 익명 계좌였어요. 하지만 우체부가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이건 창고에서 함께 발견된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희선이 기억을 잃기 시작할 때 이 진실을 보내주세요. 그녀가 모든 걸 기억하기 전에. 그래야 그녀가 용서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민재의 필체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계획했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치매로 기억을 잃을 것을 알고 그때 이 진실을 보내도록.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기억한다면 분노하고 미워할 테니까. 하지만 기억이 흐릿할 때라면 용서할 수 있을 테니까. 민재는 끝까지 저를 생각했어요. 저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재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재,
이제 다 알았어요.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했어요. 50년 동안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그날 민재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저는 태준을 봤어요. 그의 얼굴엔 50년간 짊어진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사실 그날 밤 일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달라. 무슨 말이에요?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재와 싸운 건 맞아. 그가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맞아.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를 돕지 않았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재를 보고도 나는 그냥 가버렸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겁이 났어. 경찰이 올까봐.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당신에게 다가간 거야.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걸 이용해서. 그럼 제가 기억을 잃은 건? 당신은 그날 밤 민재를 찾으러 스튜디오에 갔어. 그리고 쓰러진 민재를 봤지.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그 기억이 지워진 거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나는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야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저랑 결혼한 것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랬어. 당신을 가까이 두면 진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처음엔 죄책감이었지만 나중엔 진짜 사랑이었어. 50년 동안 나는 매일 이 죄를 안고 살았어. 당신을 볼 때마다 민재 생각이 났어. 태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태준을 미워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젊은 날의 실수가 평생의 감옥이 된 거죠. 하지만 나는 민재도 용서했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이제 당신도 용서받아야 해요. 태준이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50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2주 후 저는 민재를 요양원에서 데려왔어요. 외출 허가를 받아서 세 사람이 함께 바닷가로 갔죠. 태준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저는 민재의 옛 카메라를 들었어요.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바다를 보자 눈빛이 조금 살아났어요. 바다, 예쁘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민재의 손에 쥐어줬어요. 민재, 사진 찍어요. 마지막으로 민재의 손이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잡았어요. 50년 만에 그의 손가락이 셔터를 찾았죠. 빛이 좋아. 그가 속삭이며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저와 태준을 향해 렌즈를 맞췄어요. 웃어요. 두 사람. 우리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찰칵.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민재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 희선아. 내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야. 그리고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바다, 석양. 50년 만의 완결이었어요. 민재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어요. 평화로운 죽음이었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놀랍게도 의식이 돌아왔죠. 저와 태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 다. 희선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어요. 태준,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우리 모두 젊었고 실수했으니까. 민재의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동묘지에 글을 묻었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서민재 1949-2025 빛을 쫓던 사람, 사랑을 남긴 사람. 그날 저는 마지막 필름 한 통을 발견했어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필름. 현상에 보니 저와 태준이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50년의 아픔, 질투, 죄책감을 모두 넘어선 미소였죠.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사랑은 때론 희생이고 용서는 때론 구원이며 기억은 때론 선물이라는 걸. 제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 저는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25살인 줄 알아요. 오늘 무용 연습이 있는데 하고 말하죠. 태주는 웃으며 말해요. 그래요. 천천히 준비해요. 그리고 제게 사진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 알아요? 저는 사진 속 세 사람을 보며 웃어요. 몰라요. 근데 참 행복해 보이네요. 맞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제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꿈에서 민재를 봤어요. 젊은 모습 그대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희선아, 나 이제 가볼게. 어디 가요? 빛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당신 사진 더 찍을게요. 그럼 나중에 보여줘요. 그럼요. 나중에 만나면.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늘 태준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좋아요. 근데 우리 전에도 갔었나요? 네, 아주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누구요? 언젠가 다시 기억날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닷가로 갔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은 기억을 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모든 걸 잊어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어디서 이 영상을 들으셨나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